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에게 위문 구두 친서를 보내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종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에게 최근 중국 하남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큰 물이 발생하여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위문 구두 친서를 보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큰 물 피해와 관련하여 습근평 총석이 동지에게 심심한 위문을 표하시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셨으며 피해 방지와 복구 전투의 일선에서 혼신분투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당원들과 중국인민 해방군 군인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큰물 피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수재민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습근평 총석이 동지와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습근평 총석이 동지의 용도와 중국 공산당원들과 인민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피해 지역 인민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자연의 재난을 가시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중평 남세 온실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농장에 깃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더 많은 남새를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잡초가 무성하고 인가가 없는 한적한 고장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이런 훌륭한 대규모 남새 온실 농장이 건설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삼복이 무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2018년 7월 15일 이 머나먼 중평 땅에 찾아오시어 한북도 인민들이 남새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바로 여기에 대규모 온실농장 터전도 잡아주시고 강력한 건설 역량도 파견하여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두 차례나 또다시 우리 중평 땅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흙먼지만 날리는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온실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온실건설이 끝나면 즉시 생산이 들어갈 수 있게 종업원 대우를 꾸리는 문제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북변 땅 인민들에게 온실을 빨리 건설하여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해 주자고 건설자들을 고무 격려해 주셨습니다. 온실 농장이 완공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9년 12월 3일 조업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조업 테이프도 끊어주시고 이제는 한북도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떨구지 않고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조업식이 끝난 후 여기 311호 동에서 들리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가 건설한 유리온실이 정말 멋있다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다고 대단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중평 남새온실농장은 우리나라 대규모 온실농장의 1세대 맏아들 농장인 것만큼 남새 생산과 관리 운영에서 표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중평 남새 온실농장에서는 이 남새 생산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고 관리 운영에서 최량화, 최적화를 실현하여 남새 생산 원가를 최대로 낮추면서 맛있고 영양가 높은 남새를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이 군할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불리한 날씨가 계속되는 데 맞게 작물 영양 관리와 병해충 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받고 남새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온실 안에서 이거 온실 남새를 재배한다는 것은 높은 과학화 수준, 자동화 수준, 집약화 수준이 보장되지 않고는 이거 생산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온실 종업원들은 환경관리 자동화 수준을 높여가지고
원격 조정 체계에 의해서 이거 습도 관리, 온도 관리, 환기창 관리를 다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름철에 이거 우리 생육을 정확히 제대로 보상하기 위해서 기질들을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의 생산 공정 뿌리고 많은 영양액을 생산해 가지고 원가를 제대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도마도, 오이, 고추를 비롯한 갖가지 남새를 생산해 가지고 도안의 인민들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생산된 갖가지 신선한 남새들은 함경북도 시 군들의 봉사망들에 정상적으로 공급돼서 도내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중평 남새들이 이 사철 푸르고 생생하고 그리고 남새 원실이 같이 나오니까 겨울에도 배추가 얼마나 누군지 우리 생활에 많이 편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인민들에게 사철 푸른 남새를 이렇게 공급해 주니까 눈이 와도 지나가면 촉 싸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모두가 야 우리 남새 온실 덕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촉 싸먹어도 좋아. 그다음에 주민들 빨리 나가서 타가라 하니까니 이게 이런 시책이 우리인데 이렇게 잘해지니까 우리가 더 일을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불같이 난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봉사자로서의 궁지와 자부심이 꽉 차 있고 남새를 가져다 임들 공급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자각을 가지게 됩니다. 뜻깊은 전승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이 발휘하였던 조국 수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사의 갈피 속에는 조국의 한 채 땅을 위해 승리를 위해 목숨도 소숨없이 바쳐 싸운 3.5.1 고지 용사들의 위훈도 깃들어 있습니다. 3.5.1 고지는 전략적으로도 구볼 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3.5.1 고지는 동해안에서는 서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적들은 이 3.5.1 고지에 둥지를 틀고 이 고지를 지탱점으로 해서 우리의 전선 익축을 뚫고 정신 깊이 침입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적들은 소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3.5.1 고지는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고 떠버리면서 2해 동안이나 이 최신 공병 기술을 다해서 이 고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인민군 전투원들은 3.5.1 고지와 비슷한 지형에서 근 한 달 동안이나 맹렬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1953년 6월 2일 새벽 3.5.1 고지 공격 전투가 개시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 인민군 군인들은 노도와 같이 진격하여 단 15분 만에 3.5.1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3.5.1 고지 전투는 단 15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된 것으로 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 전투에서 공화국 영웅인 김인택 동지와 김용택 동지들은 적의 불의적인 화력으로 해서 이 구분대 돌격이 저지될 그 위급한 순간에 자기들의 가슴으로 불 뿜는 적의 화구를 막아 구분대의 돌격로를 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영웅 전사들이 피로써 개척한 길을 따라서 우리 인민군 전투원들은 적들이 불태선, 불락의 요새라고 떠버리던 3.5.1 고지를 단 15분 동안에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나이도 고향도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목숨과도 같은 조국을 위해 수령께 다진 맹세를 지키는 길에서 청춘의 심장은 하나로 거동치었습니다. 한 생에서 15분은 순간과도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전하의 영웅들은 목숨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정녕 그날의 15분은 수령이 준 명령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증명한 영웅세대의 값높은 순간이었습니다. 전승세대의 숭고한 그 정신은 오늘도 이 땅에 맹맥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당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전하의 영웅들처럼 삶의 순간순간을 값높이 빛내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앞당겨 올 것입니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8돌째 즈음하여 우리나라 주재 외교단 성원들이 21일과 22일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참관했습니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적인 군사 사상과 탁월한 전략 전술로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조직용도하신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대전 해방 작전 태형 전경화관, 국제지지성원관, 공화국 영웅홀 등을 돌아봤습니다. На меня очень большое впечатление произвела экспозиция и замысел, который товарищ Ким Чен Ын вложил в архитектуру этого музея, в наполнение этого музея экспонатами, в то, как расположены здесь залы, очень доходчиво и очень впечатляюще узнаешь об истории войны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о героизме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который в тяжелейшей борьбе с жестоким врагом одержал великую победу. استطاعت كوريا الدولة الصغيرة بالجغرافيا ولكنها كبيرة بقوتها استطاعت الوقوف في وجه أمريكا بكل قوة وجدارة وأن تقاوم الاستعمار وتحافظ على كرامتها. 이에 앞서 그들은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승리상과 조선인민군의 영적 위훈을 보여주는 로행부기 전시장을 돌아봤습니다. และข้าพเจ้าเห็นว่าปัจจัยสำคัญที่สุดใน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ชัยชนะของการปฏิวัติก็คือของสงครามนี้เป็นการนำพาของสหายกิมอิลซุงที่มีความสลาดเฉลียวมีความคิดแล้วก็มีชี้นำพาอย่างใกล้ชิดต่อการสู้รบแล้วก็ได้รับชัยชนะ Tôi đã đi xem với bảo tàng và xem lại tất cả những cuộc chiến đấu của nhân dân Triều Tiên, cộng thêm sự đoàn kết và lòng yêu nước của nhân dân Triều Tiên, tạo nên cái chiến thắng của nhân dân Triều Tiên. La historia ha demostrado que el poderío militar, podría decir tecnológico militar, que tenga una potencia extranjera, nunca obtendrá la victoria frente a un pueblo dispuesto a, con su unidad y un liderazgo certero, poder luchar hasta vencer o morir. 참관을 마치고 손님들은 감상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모두 다 앙양된 투쟁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어뢰 전투 목표를 빛나게 완수하자.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골광산 영광갱 박태선 영웅소대가 지난 6월 30일까지 연간 인민경제기획을 완수한 기세에 드높이 광물 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종전에는 차관기를 2대를 석대를 걸어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대가 서로 합심을 해서 폐기된 차관기를 살려가지고 부적되는 정활, 정대도를 재상해서 이렇게 해서 몇십 개의 채굴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고 차관공이 차관공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기풍이 꽉 차 넘쳐서 서로 한마음 한소리 돼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월 제품 질 제거 대책 올간을 계기로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사업을 생산자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 평양 통신기계 공장입니다. 지난 시기에 보면 그 질이 나서 그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많이 듣고 여기서 많이 제기도 됐습니다.
지금 최근 연간에 그 의견들을 다 참작하고 그 제품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 기술혁신 운동을 많이 벌였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요소들을 다루기 때문에 기술 기능 수준이 낮아서는 이 제품의 질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 기술학습 운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전습 과정을 통해서 그 조합원들의 그 기술 기능 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철에 맞게 그 습기, 그다음에 그 자분 제거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제품의 질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평양 기초식품 공장에서도 품질 감독원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들이 선호하는 질 좋은 기초식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느 때보다도 더욱 균이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생안전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공정감독을 짜고 들고 그리고 매 공정별로 합격된 규격에 도달한 제품이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기술 교정과 표준 제작법 감독 규정을 보충하고 감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에서 내보내는 모든 제품을 인민들 앞에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그런 관점에서 감독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8돌세 즈음한 전쟁 노병들과의 상봉 모임이 23일에 근로단체들에서 진행됐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순 동지, 청년동맹 여명 일꾼들, 청년학생들과 여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된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상봉 모임에서는 전쟁 노병 박명식 동지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명도 따라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무력 침공을 단호히 짓부시며 자랑찬 전승 신화를 창조해온 나날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건 우리 전사들이 가르쳐서 오직 김일성 장군 못 책임만 김일성은 영접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이 신념을 확고했습니다. 그는 모든 청년들이 전하의 영웅들의 투쟁 정신을 이어 대거저 전구마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1950년대의 조국 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심장 깊이 새겨안고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의 앞장에서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갈 교리들을 피력했습니다. 1211고지 방위군 참가자인 전쟁노병 동지의 그 생동한 전투윤담은 우리 청년들이 가열하던 전하의 군하나를 그려보게 하였고 또 그 가정에 조국을 지키는 길에 바쳐진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가슴 피차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연대 승리자들의 그 정신과 그들이 지켜준 이 땅이 있기에 우리 청년들의 참된 삶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1거지 방해전투에 대하여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전쟁노병 동지의 생동한 전투윤담은 우리들에게 조국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똑똑히 새겨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수령결사옹이 조국 보호의 길에선 단 한 걸음의 양보나 후퇴도 몰랐던 그 정신은 오늘도 우리가 두 팀 없이 이어나갈 것이고 교육자로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전승세대의 그 몫을 더 깊이 심어주겠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대동강구역 전쟁노병 기동예술 선동대회 공연이 있었습니다. 묘성회관에서 진행된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상봉 모임에서는 전쟁노병 림찬주 동지가 발언했습니다. 준엄한 전하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간직한 수많은 여성들이 전쟁 승리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전쟁 노병이 부르는 전시가요 결전의 길들을 합창하며 참가자들은 준엄했던 전하의 나날 한치의 땅을 비로소 지키며 오직 승리를 향해 포화 속을 헤쳐온 화손 병사들의 혁명정신 투쟁 기풍을 옥색에 이어갈 굳은 결의를 가졌습니다. 전쟁 노병들을 비롯한 혁명 선배들을 존경하고 내세우며 우대하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에서 전쟁 노병들의 건강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을 따뜻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소송구역 요맹연회의 일꾼들과 요맹원들은 구역 안의 전쟁 노병들과 혈육의 종을 맺고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송구역 간에만 하여도 43명의 전쟁 노병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맹 초급일꾼들은 전쟁 노병 한 분씩 맡아서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건강해서 생활하도록 그저 마음뿐입니다. 상동 51반에 살고 있는 속질노병이 가정을 찾아가곤 합니다. 명절날이나 지역 계기뿐 아니라 늘 수시로 찾아가 노병 동지 건강 상태도 알아보고 약재들과 생활 필수품을 안겨주곤 합니다. 전승 세대가 지켜준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는 것은 응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노병들을 전대하고 친자식의 심정으로 그들의 생활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모란동구역 식료품 종합상점 전승수산물 상점의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제4차 로병대회에서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말씀을 받아안고 정말 감격과 흥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로병 동지들을 정말 나의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국가적으로 잘 대우해 줄 때란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전쟁 로병들 잘 도와주자. 이렇게 토론하고 정말 자기 부모들을 모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는 심정에서 이제 그 생일날에도 가고 또 아파하는 노병 동지들한테 위문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해왔는데 정말 우리 노병 동지들과 우리 상점 간에 구호 간에 정말 이런 혈연적 연계도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존반쪽 지역에서 주로 개인 날씨가 지속되고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여독 지방에서는 38도씨, 신평, 양덕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37도씨 이상의 고온이 관측됐습니다.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습도가 70% 이상,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으로 폭염이 지속될 것이 예견됩니다. (2018년도) 그때는 그저 막 따갑다 이런 느낌이지만 이번에는 습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바가에 숨이 막히고 이거 막 묻어서 땀이 나고 해서 막 다니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다니기 힘든데 늙은이나 어린이들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숨도 차고 저도 쓰게 덥습니다. 어디 다니고 싶지 않고 그냥 서성한 데 있고 싶습니다. 저는 낮 시간에는 다니지 않고 이거 출퇴근 시간에만 다닙니다. 근데 어쩌다 밖에 나왔는데 이거 막 해가 비치고 그러니까 막 눈도 부시고 이거 막 무덥습니다. 그래서 군울적으로만 찾아다닙니다. 우리 18년도에도 폭염이 이거 높았지 않습니까 온도가? 그때는 잔디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버시가 있겠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더 유지하잖아요. 이게 밑에 수분이 잘 빨리 날아 안 나게 그래서 길게 길러주면 직사광선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잔디가 좀 잘 자랍니다. 각지 농촌들에서 재해성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며칠째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논물 온도가 올라가고 가물 현상이 나타나는 데 맞게 물주기 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실리 있는 물대기 방법을 적용해서 논밭에 물을 충분히 대주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평군에서는 폭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드라토르시 강우기, 이동식 강우기, 소형 발동 양수기를 비롯한 모든 기계 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족되는 농작물이 수분을 보충해주고 토양 온도를 최대한 낮춰주고 있습니다. 이거 폭염을 막기 위한 대책에서 청풀을 깔아주면 토양 증발에 의한 물기 날림을 막아가지고 물을 준 것과 같은 이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거 평당 10kg씩만 깔아주면 토양 겉면으로부터 이 높은 온도에 습기가 날리는 걸 막습니다.
노물 온도가 30도를 넘어서면 벌써 뼈풀이가 썩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흐르신 물대로서 더워진 노물을 빨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안이 모든 양산들 망거동 망부하러 걸어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온 때면 물이 대기온도보다 2 내지 3도씩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미충물을 뽑아서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이 미충물을 이용해 가지고 높은 논에는 후름식으로, 깊은 논에는 포화수식으로 물대기를 진행하고, 밤에는 물을 뽑아서 찬 공기가 토양이나 벼의 체내 온도를 빨리 낮춰주게 합니다. 네, 지금 같은 때 병이 발생해가고 이제 갑자기 장마철에 물이 빠지지 않으면 그 병이 확산되면서 순간에 퍼집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지 않고 이지대와 같이 토양 습도가 잘 빠지지 않는 밭을 골라가면서 보통 30 내지 40cm 깊이를 파서 물이 쭉 빠지게 도랑을 쳐줍니다. 지금 온도가 제일 더운 때 아닙니까? 30도 이상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물 뿌리고 뭐하고 하면은 이파리가 이거 후주근해니까 땅에 닿으면은 흙탕물 튀고 그간에 피해가 막심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10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16시부터 그다음에 야간까지 분수한단 말입니다. 밤새껏. 이제 용량물질을 최대한 이거 태양에 흡착시키면서도 물 온도를 낮춘 방법으로 해서 간단 물대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논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뿌리 썩은병이 대량 발생하는 이런 조건에 지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물 온도를 낮추면서도 용량물질이 흡수가 최대한 잘 되도록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답성에 의한 용량물질 생산량보다도 용량물질 소모가 더 많다면 한다, 숨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간 마그네슘을 이용해서 비답성을 강하게 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성장 촉진제들 광범위 이용해서 논뼈의 생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도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의 전파로 해서 보건 위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의 악성 비루스 전파 실태는 지금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유럽의 감염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어섰고,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위험한 전파 상황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상황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정부 대변인은 국내에서 악성 비루스가 번개처럼 전파되고 있다고 하면서 대류행병의 새로운 파동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 감염자 수가 이미 1만 명 개선을 넘어섰으며 발병률은 한 주일 사이에 근 125%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대류행병이 발생한 이래 전혀 있어본 적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새로 등록된 감염자들 가운데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자가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속에 얼마 전에는 감마 변이 비루스가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보건연구소는 변이 비루스들이 전파력이 강하고 항체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 조성된 위험한 상황을 놓고 전문가들은 이 나라들에서 방역 조치를 해제한 것이 전파 위험성을 더욱 증대시킨 요인으로 됐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23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9,388만여 명, 사망자 수는 415만 7,9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무더기비로 인한 큰 물로 피해가 났습니다. 큰 물로 세계에서 제일 긴 철길의 하나인 시비리 횡단철도의 중요 다리가 붕괴됐다고 합니다. 다리 붕괴로 수십 대의 열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으며 철도 운영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다음 인디아의 서부 지역에서 최근 계절성 무더기 비로 인한 큰 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흑사 테러에서 적어도 5명이 목숨을 잃고 천여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기상기구가 지난 50년간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적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지난 50년 동안 가물로 65만여 명, 태풍으로 57만여 명, 큰 물로 5만 8천여 명, 열파로 5만 5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적인 재난의 50%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면서 폭염이 지속됐습니다.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 특히 여도과 강동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 37도 내지 38도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의주와 남포, 사리원, 해주의 낮 최고 기온이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장진과 신원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아침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5도로서 평년보다 6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소낙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7월 25일 일요일 음력으로 6월 열흘째입니다.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27일까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35도 내지 37도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무더운 날씨 때에는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히 진행되므로 식중독과 설사증을 비롯한 장내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들과 급양봉사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는 식료품 보관과 취급에서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익은 음식은 보통 조건에서 2시간 이상 놓아두지 말고 10도 이하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과 라손시에서 흐렸다가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제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1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신평지방으로서 3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래는 덩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